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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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43기 낙찰자 두 분. 네. 그동안 음성으로만 쫙 나갔었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우리 현일 씨하고 우리 인터뷰 했어요. 네. 그죠? 네. 네. 이제 최근 따끈따끈 낙찰 받아갖고 이제 막 대출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얼굴을 좀 보여줘야지. 네. 하고 또 오늘 또 수업이 있었잖아요. 네. 말씀드렸던 보강 수업. 네. 그렇죠. 하루 종일 풀로 공부를 하고 네.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할 겸 해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자, 네. 저 카메라 보고 네. 생 라이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43기 두 분입니다. 우리 이거 영우 씨부터. 네, 저는 22기였는데 네. 공부하고 좀 네. 중단했다가 다시 네. 현일님하고 같이 43기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복학생이네. 네, 복학생입니다. 늦학기 복학생인데요. 네, 네. 최근에 그 낙찰 5산권 낙찰 받고 그래서 지금 교육을 열심히 받고 좀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마니또에 충실하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현일 씨. 네, 안녕하세요. 스파레주 43기 김현일입니다. 네. 끝이야? 네, 저도 최근에 어. 부천에 좋은 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네, 우리 지금 현일 씨가 목소리가 씁니다 하는 거 보니까 긴장을 했어요. 네. 제가 이 방송 전에 기장하지 말아라, 뭐 망해도 된다 이 방송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작하면 세팅이 네네, 리셋돼가지고 이제 카메라 울렁증이라고 하죠. 이게, 네, 조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기수들 공부할 때 네. 그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네.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 방송을 할 때는 막 목소리가 긴장돼서 막 마이크가 오면은 이러고 그렇죠. 이래요. 하지 말라고. 자기한테 마이크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니면은 네. 여기 말 잘하는 교육생이 있으니까 막 네. 이쪽으로 하라고 네.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네. 이게 첫 번째 방송, 이제 그 다음 주 방송, 그 다음에 공부가 늘어갈수록 네.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여기저기 조사하던 실력이 네. 늘어가면서 나중에는 달변이 돼요. 아. 교육생들이 말하는 솜씨가 완전히 이렇게 막 달라지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방송을 했던 이유가 네. 결국은 그 경매는 말이 90이라는 말 그죠, 예. 대표님이 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모든 질문은 우리가 질문을 말을 하면서 취득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때도 방송을 하면서 네. 실력들이 말하는 실력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실력이 올라가면서 낙찰 건수도 높아지면서 자신감도 붙으면서 방송할 때는 말도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밀력. 맞아요. 마이크를 안 놔요. 안 나. 안 놔요. 나중에 안 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라이브를 처음 하니까 네. 우리 현일 씨가 살짝 긴장했어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많이 또 활동해야 되니까 네. 이거가 네. 카메라에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강 수업 했는데 네. 오늘 뭘 배우셨어요? 오늘은 이제 명도에 관해서 이제 네. 지금 실제 낙찰 받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뭐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즐거운 명도 우선 기선제압 해라. 그리고 뭐 예스 화법을 좀 공부를 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쌓아놨던 네. 질문들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 그 공부하고 오프라인으로 공부하고 이제 그동안에 조금 낙찰도 받고 그 물건 검색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네. 하면서 네. 이제 조금 궁금했던 점을 상당히 많이 질문했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고른 물건들이 대표님께서 꼭 이 부분들이 이상하다. 이건 교육용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물건들만 특이 물건만 두 개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3개죠, 3개. 3개인데 진짜 특이한 것들만 네. 고르셨어요. 개성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그 경매 물건을 보는 데 있어서? 아니 경매 물건을 일단 킵을 해놓고 좀 더 봐야 되겠다. 간단히 이제 요약만 했던 자료인데 보면 볼수록 깊이 팔수록 더 이상한 물건들. 그래요. 그러면은 어차피 사건 번호를 얘기해 주지 말고 어떤 물건이 약간 특이한 물건이었었어요? 한 물건은 이제 그 24년도에 나왔었는데 낙찰가가 한 2억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것이 물건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물건이 좀 기울어졌다. 건물이 빌라였는데 기울어졌다고. 건물이 이렇게 흰 거예요? 휘어졌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1억 9,600에 낙찰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기울였다가 안 나왔어요. 그 사이에 기울은 거야. 네. 중간에 신기하네. 기울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진행하다가 한 사람이 다시 항의를 했어요. 그 낙찰 받은 입찰한 사람이 항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재진행. 물건 자체가 금액이 1억 6,400으로 다운돼가지고 기울어서. 그러니까 두 건은 한 건은 이제 낙찰을 받았고 또 총 8건인가인데 한 건은 2억 1,000에 나와서 3차로 1억 20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나머지 건들은 1억 6,400에 재진행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물건이냐.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좀 하여튼 그런 부분이 그 도규환 협회님께서는 이 스토리를 딱 보시는 추론을 하시기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뭐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힘든. 그 최초 감정가보다는 재진행할 때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긴 한데 최초 감정가에서 유찰되고 해가지고 거의 한 절반 가격까지 이제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 채권자가 뭔가 손을 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재진행을 해서 다시 1억 6,400으로 다시 올려서 다시 재진행을 하게 됐는데 건물이 기울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재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낙찰 받은 거를 취소를 한다. 그리고 다시 재진행을 했으면 뭐 안전 진단을 받았다든지 무슨 뭐 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라는 무슨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아무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말만 그렇게 그냥 재진행. 그래서 이것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다. 구리다. 좀 뭐가 있다. 항의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런 물건이 나왔어요. 어디서 또 그런 물건을 어떻게 골랐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죠. 뭐 특이한 무슨 배당길이 1970년도짜리가 또 뭐가 있고 뭐. 배당이 1970년도야? 진행 중인 물건인데요. 진행 중인 물건인데. 나 태어나서 4년 뒤 물건인데 내가 지금. 임차인이 두 명 있는데 한 사람은 2015년, 한 사람은 24년인가인데 24년 그 분이 배당 요구일이 1970년 배당 요구일이 나 태어나서 4년 내 4살 때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요기가 될 수 있고 법원에서 실수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참 희한한 물건이다. 진짜 희한하네. 들어보지도 못한 사건인데. 이것도 캡처 해보셨어요? 기억력. 50년 전에 배당. 네. 그럼 방송 대표님이 해주시기에 너무 재밌는 컨텐츠네요. 그 두 건이 그렇고 한 건은 뭐 3건이었는데 한 건은 건설업자가 그 자기 그 건축회사 이름 대표가 여씨예요. 여씨인데 그 임차인들이 다 여씨예요. 다 동일인 이름은 틀리고 이름은 틀린데 여씨예요. 형제, 사촌, 조카 뭐 다 있을 수 있잖아. 말씀드렸더니 이것도 참 그러네. 세 가지 자체가 이런 건 낙찰하면 안 된다. 네네네.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우리 현일 씨 인사하고 또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현일 씨 자기소개. 아까 우리 영우 씨 오늘 명도 공부했잖아요. 명도 우리 어땠어요? 현일 씨 어떻게? 저는 이제 낙찰 받은 물건에 대해서 채무자가 현재 그 집에 살고 계시는 소유자가 그 집에 살고 계시는데 이사 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재매수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셔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배우셨군요. 네, 협회장님께 답도 얻었고 여쭤보고 답도 얻었습니다. 팔아야지. 그렇죠. 보기 좋은데. 그러니까 바로 팔 수 있는 기회가.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뭐 명도할 필요도 없고 뭐 수리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번거로운 일들이 생략되고 그냥 편안하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니까 아무리
편안하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죠. 다 배워야 편안해질 거고 그래서 편안해지기 위해 오늘 이제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현재 현일 씨 낙찰받은 물건은 살고 계신 소유자가 입찰을 들어왔겠다. 근데 밀린 거지 2등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현일 씨가 1등을 한 거야. 왼수 같은 거지. 내가 저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1등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높게 쓸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연락이 오니까 매수 의사. 왜 나는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소중한 집이기도 하고 만약에 딴 데 가서 또 사실 생활터전을 하는 건 조금 자기한테 자신이 없고 이렇게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입찰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밀렸는데 그래서 다시 어쨌든 매수 의사가 왔다는 거잖아. 그죠? 그 전화 통화도 그 낙찰받은 다음 날 전화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남자분하고. 남편분.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적대적이면 안 팔아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잘 보여야지. 잘 보여야지. 그치, 잘 보여야지. 뭐라더라? 뭐 이사를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낙찰 받으신 분이 들어와서 사실 거냐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게 무슨 뜻으로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네 들어와서 사실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이제 협회장님께서 그 말 뜻은 뉘앙스 파악이 그렇지 그 뉘앙스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사를 안 나가고 계속 거기에 눌러 살고 싶다라는 뜻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그때는 파악 안 됐던 거예요? 네, 전혀 그런. 왜 이렇게 물어보지? 그래서 어쨌든 재매수 의사 와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아까 이제 그 가격도 어느 정도 내가 예상했던 금액이 있으니까 조금 다운돼서도 팔게 되면 그럼 그 뭐라 그랬지 잉크가 마르기 전에 매도가 되는 상황인 거네요. 등기 치자마자. 등기 치는 날 같이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을 갖다가 바로 넘기면 되는 상황인 거지. 등기 치는 날. 그러니까 낙찰의 영수증에 잉크 안 마르고 등기에 잉크 안 마르기고 뭐 그냥 그날 바로 넘기면서 그날 내가 잔금 치르면서 돈이 더 버는 계약금이라도 받으면 잔금 치르고 계약금 받고 네네네. 그럼 이제 그 바로 계약금부터 받고 그죠? 정확하게 정보가 서로가 확실히 있어야지만 나도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되네요. 이렇게 잉크 마르기 전에 이렇게 돈 번 사례는 그 협회 와가지고 우리 현일 씨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잉크가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그 돈을 번 사람은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건 어떤 예였냐면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낙찰 받은 집에 이거를 그 변호사가 어떤 취하할 일이 좀 있었어요. 이 집을 낙찰 받아도 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매각 불허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낙찰 받았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렇게 빠르지는 않고 치르기 전이었는데 연락이 이렇게 온 거야. 거기에서 변호사 촉에서.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좀 드릴 테니 그거를 그냥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법적으로 해도 취하가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도 원만하게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오케이 대표님한테 상의가 와가지고 대표님이 이거는 만약에 변호사 통해서 한다 하면 뭔가가 처리할 매각 취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그 돈 받고 기분 좋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받았어. 그냥 며칠 만에 큰돈 생긴 거네요. 그치 이제 한 달 잔금 치르기 전이니까 그때가 벌써 2017년도 16년도 이쯤인 것 같아. 그래서 야 참 부럽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일 씨가 더 부러워.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러죠. 초심자의 행운. 아니 엊그제 방송할 때 그 얘기했잖아. 막 한박사일 공부 안 하고 밤새서 날밤새서 아침에 법원에 갈 때도
나처럼 노력한 사람이 찾아간다 가면 나는 흔쾌히 이렇게 마음을 비웠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저건 내 거야라는 그 당연한 심리가 있었다 했었잖아. 야, 그거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됩니다. 야. 근데 현일 씨 같은 경우는 그 대출 받고 그러니까 그 바로 팔았으니까 대출금 안 갚아도 되고 그거 가지고 다시 다른 물건 투자해야 되고 일석이조네요. 네네네. 우린 대출해서 일 받지. 대출 실행하자마자 바로 갚아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만 벌겠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네. 어쨌든 특이한 행운의 케이스네요. 협회 와서 그렇게 가능한 행운이 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서요? 제가 이 한 말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뜸들이시는데요. 우리 현일 씨가 만약에 이제 부동산, 이게 이제 부동산에서 있을 수 있는 행운인 거고, 사실은 그죠? 일반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며칠 만에 이렇게 어쨌든 100단위도 아니고 1000단위 이상으로 넘어간다는 게 이 스토리가 생기지가 쉽지 않죠. 어쨌든 1000단위를 하면은 한 그 3천 정도는 4천 정도는 차이는 안 나나요? 가격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시세 내가 좀 깎아준다고 쳐도 네, 조금 깎아준다 해도 3천 정도는 네, 맞습니다. 차익을 잘 지내자 우리.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야, 이게 볼 수 없는 기회다.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근데 대표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님도 그런 얘기 들으면은 또 가르친 보람이 있고 허무하시겠다. 진짜. 그러니까. 낙찰 받아서 천만다행이네요. 이런 물건 놓쳤으면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네요. 야, 어쨌든 미리 이게 샴페인 먼저 드리면 안 되니까 먼저 축한다는 말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좋은 기회가 왔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수업하기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 저도 잔금 치르고 10일 만에 저는 잔금 치르고 10일 만에 그 거제도에 있는 거원빌라 7천만 원. 네네 그 딱 7천.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 복이 있는 게 그 사람이 보통은 계약할 때 10%만 주는데 그냥 잔금까지 한 번에 딱 주는 거야.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한 대출 승계하고 자기들은 대출 받아서 가고 나한테 줄 돈을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끝내더라고. 왜냐면 그 어르신도 본인들이 와서 살 거니까 어차피 한 달 뒤에 돈 줄 건데 어차피 줄 돈 줘버리지 뭐 통장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이러면서 주는데 나는 이 돈이 한 번에 딱 들어오니까 막 얼떨떨한 거예요. 갑자기 그냥 6,500을 줬나? 이제 가계약금 500만 원 걸었고 이렇게 하면서 딱 나머지 7,000이었는데 6,500을 한 번에 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이 씨앗이 돼가지고 29개 물건으로 번졌지만 그래서 야 이게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맞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행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그지?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면서도 착하게 살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법대로. 하고 이렇게 경매 공부 같이 선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면은 경매 공부는 정말 노력이잖아요. 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경매하면은 뭐 옛날 그런 생각 어떤 조폭 뭐 이런 게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임장하고 갔을 때 실제 세입자들을 만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들도 이거 인식을 하고 경매에 대해서 나쁜 인식이 아니고 경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저희들한테 대화하는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걸 보고 경매가 상당히 옛날보다 어떤 뭐 실제 채무자하고 채권자의 관계가 아니고 같은 사람으로서 어떤 만남이구나. 그래서 아주 그런 부분 일반적인 생활하고 같이 녹아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앞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배운 화법 이런 부분들을 물론 경매에서도 상당히 활용하지만 개인적으로 생활하는데도 엄청난 도움.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심리학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데 경매 공부보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심리학 같은 것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어떤 행운이 아닌가. 앞으로도 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의 우리 영우 씨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스파즈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네. 많은 교육생들이 이제 공부가 끝날 쯤 되면은 네. 내가 이 공부를 너무 잘했다. 네. 좀 전에 그 화법 배우고 어떤 심리. 그냥 우리가 협회에서 명도도 그냥 일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명도를 얘기하게 되면 그 어떤 폭력적인 단어, 뭔가가 그냥 짐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쫄아 있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것처럼 경매를 당한 입장에서도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모든 거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그 약간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게 이제 경매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매를 살리는 게 어떤 사람이 빨리 낙찰을 받아야지만 그렇죠. 그 사람도 살고 은행도 살고 낙찰 받은 사람은 그래서 또 돈을 벌고 이렇게 다 선순환 구조인데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건데 근데 아직도 이 인식이 경매하면 어떤 가끔 유튜브 보면 막 그렇게 폭력적으로 막 무서워하면서 막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촬영하면 막 조회수 높아지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경매하는 게 질려버리고 그렇죠. 하고 그럴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죠. 0.1%, 0.02%?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차라리 이제 법으로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무닥대기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냥 경매 이렇게 하면은 가지고 있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세입자나 그 아까 우리 현일 씨처럼 소유자가 거주한다 해도 그 사람들도 경매가 넘어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정보가 다 자기들 스스로도 취업을 해요. 뭐 법원 가서 상담도 하고 뭐 변호사 상담도 하고 인터넷으로 조회해가지고도 어떻게 내가 갈 방향이 되거나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부닥침이 사실은 없다. 맞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낙찰자 말고 소유자나 세입자 입장에서도 스스로 우리가 즐거운 명도하듯이 그 사람들도 내 집을 싸게 빨리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들이 임장 가잖아.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고 대청소해놓고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햇빛 잘 들고 학구는 어떻게 되고 입지가 어떻게 되고 이 안방은 뭐 바람도 잘 통하고 누수도 없고 이렇게 오픈을 하면 이 집 괜찮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입찰을 볼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정보를 다 차단해 놓으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계속 머리 굴려면서 머리 싸움하면서 나의 가격이 내가 가둬놓는 정보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마음이 쫄아버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시나 어려워져가지고 내 상황이 경매 쪽으로 간다 하면 오픈 마인드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 집 비워놓을 때는 문 앞에 붙여놓고 외출 중. 부재 중이니 아래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회신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한번 내가 예전에 경매 당하고 나서 내 집이 딱 떨어지고 나서 그때는 몰랐어요. 나도 오그라들어갖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경매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야 그거 진짜 중요했는데 이 생각의 전환이 중요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그 즐거운 명도 배우신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는 이제 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교육보다도 이제 그 전부터 조금 저 같은 거 부자마인드 이 경매든 사회생활이든 그 어떤 멘탈, 그러니까 이런 부자마인드로 딱 무장을 해놓으면은 어떤 상황 경매 과정 중에서 항상 순탄치만 않고 어느 단계든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물론 고민도 엄청나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단 부자 마인드 어떤 마인드 멘탈이 딱 무너지지 않아야 딱 기본 딱 주춧돌이 있어야 쓰러지지 않듯이 그 주춧돌을 부자 마인드로 장착해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 명도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내가 경매를 많이 안 당해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런 말씀처럼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경험 없고 처음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거로 적을 것 같은데 결국은 명도는 역지사지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이제 명매를 당했고 세입자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가진다면 역지사지로 한다면은 명도도 아주 재밌고 한번 해보고 경험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저는 그런 게 상당히 즐거울 것 같아요.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또 항상 순탄하면은 이 살다 보면 언덕이 있으면은 내리막길이 있고 이렇게 항상 있듯이 명도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내 경험이 쌓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순탄하면 어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가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야 배우죠. 딱 막히면 그냥 좌절해버리고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것이 장애물이 있어야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거, 그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어떤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의 생각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명도도 쉽게 풀릴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우수학생이야. 벌써 이미 어느 경지에 올라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현일 씨는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맞습니다. 우리 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까 점심 먹고 잠깐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돈 문제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낙찰받은 물건을 내가 있는 현금으로 쓸 것이냐, 그다음에 그 대출을 받을 것이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훨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대출 금리가 낮은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대출 받는 것은 이제 금리가 조금 높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금리가 낮은 것으로 할 것인지 금리가 높아도 대출 별도로 받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협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아 그래요? 여쭤보고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었냐면은 그런 고민을 했었냐면은 이 대출을 하게 되면 매매 사업자라는 것이 매매를 사업자는 본래 뜻대로 하면은 매매를 하는 사업자잖아요. 근데 매매를 안 했어요. 근데 임대만 넣었어. 그럴 경우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어떤 문제점이라도 크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롱런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기로 대출 받는 건 싼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이건 안 갚고 좀 더 돈 안 들이고 뭐 이자만 갚으면 되니까 이자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알아서 이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자기가 그 집이 스스로 가치가 상승하고 그럼 가만히 앉아서 이제 돈이 그 시세 차익도 벌고 임대료도 그냥 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훨씬 낫겠다고 판단해가지고 아까 협회장님은 조언 듣고 결정을 다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은 대출이라는 게 우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경락자금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경매투자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출을 지렛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영호 씨 같은 경우는 저리에 돈이 있으니까 이건 경락자금 대출은 조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내가 저리로 하고 대출 안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경락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반영해서 그 현재 시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 대출로 가게 되면 50%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30%의 갭이 생겨요. 근데 요거를 이자로 따지냐? 아니지. 그 30%의 그거를 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리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80%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몇만 원 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몇만 원 차이는 내가 하고 확실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대략 다시 투자하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거를 갚아버리고 그럼 이자는 내가 저리니까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또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을 때 80%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참 후에나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집가 상승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뭔가가 이제 다시 그 가격이 올라서 현재 시세가 좀 더 많이 올랐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도 80%까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경락자금 대출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대표님 강의 중에서 항상 그쵸? 대출은 바짓가랑이 찢어지듯이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바짓가랑이 찢어지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방송에 듣는 사람들은 뭐야 뭐 빚을 그냥 온 몸에 다 짊어지라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그 경매의 원리를 이제 모르니까 그 빚을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빚은 빚으로만 여기는 거죠. 내가 갚아야 할 존재. 그냥 채무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가 배우기를 빚을 지지 마라. 빚은 절대 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대명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 돈 대부분 사람들이 내 돈 말고 다른 사람 돈을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훨씬 그보다 많은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부동산은 제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100만 원 받아가지고 월급을 모아가지고 집을 못 사는데 근데 100만 원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하나 사놨어. 근데 한 달이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에 1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근데 한 달에 보면은 100만 원씩 올라간 거예요. 월급보다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훨씬 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 거고 빚을 활용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 빚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깼어요. 깬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걸 찾을까? 180도 바뀌어서 그런 거죠. 왜냐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모아. 1년 모으면 1200. 그거를 근데 아무 일 안 생겼을 때 1200이 고스란히 있는 건데 살다 보면은 매일 돈 나갈 일이 생겨. 그러니까 이 돈이 남아있지도 않아. 조금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0, 뭐 한 10년 모으면 1억 2천.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 살려가면은 1억 2천 가지고 또 대출을 껴야 돼. 1억 2천 가지고 뭘 사냐고. 나는 10년 뒤에나 1억 2천을 가졌는데, 그죠? 그 대출을 부동산 살려가면 이미 가격은 또 한 내가 1억 2천이면 그때는 샀어. 10년 전에. 이게 올라가가지고 벌써 한 3억 가 있네? 그러면 나는 1억 2천뿐이 없으니까 2억을 다시 대출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년 전에 소액 있을 때 대출을 받으면 저건 내 거였잖아. 그치? 갖고도 남았겠죠. 차익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그 사이에 시세 차익을 내가 3억으로 올라갈 때 나는 이미 시세 차익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임대 나가지고 임대 소득을 10년 동안 받고 있는 건데 이거는 내가 돈이 빚을 안 주고 내가 올 곳이 내 돈으로만 하려면은 평생 아무것도 못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가 낮은 가격에 사고 나는 돈이 요만큼 있는데 나 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는 데가 금융권이잖아.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내가 저거를 가져야지만 되는 게 바로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소모적인 대출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으로 여기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랭이가 찢어질 때까지 받는다. 받아가지고 활용하면 된다. 근데 가랭이가 찢어져서 우리가 망하냐. 우리는 그 대출의 이자에 더 상응하는 월세 세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를 때는 답답하죠. 빚이 내가 이렇게 많은 거야? 빨리 부동산 팔아. 그러니까 그거를 빚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이게 협업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인식이 나오면은 옆에서 계속 그만 팔아 빨리 빚이 얼마인데 이렇게 되면서 가정에 불협화음이 나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 거를 아내한테도 계속 공부를 시키고 숙지시켜서 같이 협업 체계로 하는 게 저는 이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와이프 명의로 받았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했고 네네네. 그런 부분은 뭐 사실은 근데 아무리 제가 혼자 하려고 해도 부부가 합치가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혼자 하게 되면 반대를 하면은 나중에 뭐 받았어도 뭘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만 실수하면은 늦으면은 가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하는데 난 하고 싶은데 좀 더 보통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실패하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야 많이 배우는데 그런 조금 이제 어떤 장애물을 만났는데 옆에서 그거 봐라. 그런 자꾸 의기소침한 말을 하면은 이게 경매가 못하죠. 이제. 경매의 가장 큰 적이 배우자. 와이프 남편이라고. 그렇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물건은 아내 이름을 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일단은 4명이로 한다고 입찰을 낙찰 받았어. 4명이야. 이제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자기가 개인명으로 가지고 있는 기분이 삼삼하잖아요. 그죠? 남편 같이 부부지만 남편 이름으로 다 돼 있는 거와 4명으로 좀 몇 개 있으면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4명으로 받았는데 이제 월세가 들어와. 4명이로. 남편이 당신 그거 용돈 써. 아니 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대출 받은 이자는 제가 갖고 제가 별도로 갖고 와이프한테 다 주고 그래야 이제 앞으로도 좀 용돈 멀리 보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제 소탐 대신 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 대박인데? 55만 원 정도가 가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월급을 안 주고 그걸로 이제 월급 주는 걸로. 생활비 주고. 맞네. 좋네요. 그렇게 하면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수입이 생기니까. 왜냐면 가정주부였었으면은 자기 매달 들어오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띵동 들어오는 월세가 이 기분이 엄청 삼삼하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딱 입금되면은 이러면은 마음이 열리면서 어차피 그걸 또 가족 위해 쓸 건데 자기가 또 그 돈 모아서 여보 우리 여행 갑시다. 내가 쏠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건물 하나로 시너지 효과도 있는 거고. 그 약간 좀 띵똥띵똥 한다는 얘기가 참 와닿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데 원룸을 실제 샀어요. 네네네. 30채 정도 돼요. 오. 술 먹으면서 문자가 띵똥 와요. 확 자랑하는 거예요. 월세 들어왔네? 술 먹으면서 돈 들어온다? 내가 살게? 그 돈 들어왔으니까? 그런 자극도 받아요. 상당히 자극.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월세 들어오는 어떤 짬짬한 이제 재미, 쏠쏠한 재미.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하면서 나이가 들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최소한 이제 지갑을 많이 열어야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붙으지. 말만 하면 물론 나이가 들게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지갑을 많이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경제력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게 가장 쉬운 길이 뭐냐? 경매다.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도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자기 한턱 써도 아이고 월세 들어왔네? 내가 한턱 쏠게. 그렇죠. 그죠? 왜냐면은 남편한테 용돈을 사서 아니면 생활비 어차피 생활비가 아내가 있겠지만 이 생활비로 쓰면 이달에 나갈 게 뭐뭐뭐뭐인데 이게 뭐 좀 많이 못 쓰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은 월세 수익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거 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할 수도 있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죠? 친정에 뭐 해주고 싶을 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도 띵동 들어오는 월세에 마음이 열리면서 커피 내가 쏠게 오늘 뭐 밥 한 끼 내가 쏠게 하면 너 뭐 왜 이렇게 쏴 이러면은 아이고 월세 들어왔네. 너무 아름답잖아. 월세 날에 맞춰서 약속을 잡는 거 같은데 핸드폰 딱 그 소리 켜놓고 띵동 울리게. 근데 물건이 여러 개야. 일주일에 하나씩. 얼마나 좋아요. 이거. 또 하나가 이제 그 낙찰을 받고 임장 다니면서 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거를 이제 며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얼마나 새록새록 재밌는지 몰라요. 그때 감정이. 좋네요. 진짜. 그건 나중에 뭐 한 3년, 5년 지난 다음에 물건은 한 50개 됐어. 근데 나의 초심이 내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놓는 거 참 좋은 것 같고. 사실 오늘 하는 방송 같은 것도 약간 기록이죠. 그분한테는 내가 이때 이런 생각했었지. 그렇기도 하고 이제 낙찰 받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낙찰 영수증 딱 받잖아. 이것도 처음에 나중에 받으면 뭐 다 그러려니 하는데 처음에 이 종이는 엄청 새롭고 그래서 하나의 그런 자료들을 뭐 어떤 드라이브를 하나 만들어 갖고 몇 월 며칠 낙찰 받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사건 번호는 뭐였고 이것도 하나에게 기록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수증 같은 거 그다음에 은행에서 우리가 썼던 뭐 되도록이면 이렇게 찍어놓은 사람들은 입찰표 같은 것도 있잖아. 이렇게 막 하나의 그 시간 지나면 다 재미고 그 나중에는 또 이제 임대차 계약해놓으면 이제 그것도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는 참 이렇게 월세를 받았네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하나 정보를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고 우리 현일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현일 씨 거였는데 아내는 4명으로는 안 해줘? 이런 얘기 안 해요? 했어요. 네, 뭐 그러나 앞으로 뭐 수십 년 동안 경매를 할 거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일단은 나부터 경험하고. 일단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되는 건 좀 확인했으니까 네, 이제는 아내 명의의 집도 하나 해서 네, 기부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 현일 씨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집을 팔잖아. 그러면은 아내한테 선물 하나 해줘. 목걸이 이렇게. 네, 물론이죠. 목걸이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여보 첫 경매로 팔아서 번 돈이니까 이거 목걸이 하나 해줄게. 아니면 팔찌 하나 이렇게 해준다든지. 장인 장모 선물 되게 좋아요. 네, 부모님한테도 선물 해드릴 거고요. 우선 장인 장모한테 선물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네, 다 포함되는 거죠. 장인 장모님이 부모님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협회에다가도 또 선물 하나 또. 어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박제됐어요. 영상에 박제. 나도 목걸이 없는데.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 경매라는 게 지금 잘 활용하면은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게 경매예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경매로 해가지고 까먹을 일은 없거든요. 우리가 주식하면은 까먹을 일이 많잖아요. 밤새 막 새벽까지 뉴욕 시장까지 봐야지만 막 오르고 내리고 막 급락이 심하다 보니까 약간 노이로제를 읽은 것도 있고 핸드폰을 화장실 가서도 앉아가지고 오늘 주식이 내려간 그러고 있지 이제 진짜 찔렸어요. 그 경매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매도 돈이잖아요. 네네. 결국은 모든 관점을 그 시세 분석할 때 낙찰가 결정할 때 모든 초점을 돈으로만 생각 물건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돈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제가 이제 경매를 하게 된 배경이 그거예요. 돈이 뭐냐면은 제가 사는 목적이 뭐냐, 왜 사느냐,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행복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어디 제약 안 받고 어디 아파 바로 병원 가고 싶으면 가고 어디 가서 먹고 싶으면 먹고 어디 가서 자고 싶으면 자고 고민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생계 때문에 돈 때문에 물론 이제 형제 자매 뭐 어떤 아프거나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으면 갈 수 있다는 거 누굴 만나고 싶으면 맞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원하는 건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내 생활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남들한테 싫은 소리 피해를 안 끼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밥도 사줄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부하면서 돈을 주면서 되게 기쁘고 지금은 돈 줄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 부분에서 자기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호 씨 같은 경우는 퇴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어쨌든 다 끊기잖아.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거죠. 나이는 이제 이제 정년 퇴직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은 20-30년을 살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뭔가가 내가 받은 돈 가지고 깎아먹고 산다는 거는 그렇다고 국가에서 주는 연금 가지고 산다는 거는 생활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거 외에 들어오는 수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식을 하면서 막 살을 깎아먹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서 저가에 매수해가지고 월세 수익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월세가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죠? 언제든지 내가 그 삶을 하고 이제 이게 경매 배운 게 이게 전수가 돼요. 이런 거를 배우면 자식들이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요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그래도 부모가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가이드를 못 해줘요. 나도 겨우 살았는데 그죠? 뭐를 해라라고 가이드를 못 해주는데 그러다 보면 자식들도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는 내가 해보고 나서 괜찮으면 재테크잖아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거 보고 자란 자녀들은 돈을 키우는 능력이 있어요. 뭐를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왜냐면은 다 부가 대물림이고 안에서 부모가 막 부동산 가지고 월세 받으러 다니고 월세 수익 나오고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어디 여기저기 지방 가도 저기 뭐 있고 저기 뭐 있고 이러면은 자식 입장에서도 괜찮네 우리 부모 그 뭐 월세가 나와서 내가 우리 부모 그 노후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은 아들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그래 왜냐면 생활비 대주고 뭐 이런다 하면 힘든데 또 안 대주면은 부모가 힘들 경우에는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면 부부 싸움이 나고 젊은 부부 사이에. 근데 우리 부모는 월세 들어오는 게 있어서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우리만 열심히 잘 살면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죽어서 가져갈 거 아니니까 나중에는 명의 넘겨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고 또 하나
그런 돈에 월세 들어오는 거를 며느리 앞으로 네 생활비 좀 보태 써라. 네. 내가 그동안에는 모아놓은 거에서 꽃감 빼줘주지 미쳐버리는데 월세 한두 개 며느리한테 이거 애기들 키우는데 보태 쓰고 네 용돈 하는데 좀 써라. 너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고생하는 거 같으니까 이쁘다. 이러면은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네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구조는 정말 해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에 대한 그 부양의 의무도 없고 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은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그거를 노후를 세팅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회사 생활만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도 교류할 저것도 없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이 경매를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상에 많이 앉게 돼요. 이제 책상에 앉게 되고 컴퓨터를 보고 전화도 많이 하고 어디 운동하러 가자고 하려고 해도 전화하고 있으니까 뭘 계속해. 그 얘기도 못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애들이 이제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빠 맨날 놀고 술만 먹다가 뭐하냐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제 뭔가 하려고 이제 그게 조금 올 초부터 이제 다른 것도 하고 하면서 그랬는데 서서히 애들도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게 상교육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다가 이제 애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하는데 아빠가 노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빠가 열심히 하니까 자기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 젊은데 이렇게 놀면 되겠냐 어떤 자극을 받았던 너무 긍정적인 효과다. 그래서 경매가 이 삶의 전반을 저뿐만 아니라 저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경매는 꼭 좀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아까 곽 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본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 그렇게 됐다면 그걸 꽁꽁 숨기기보다는 좀 더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서 입찰자들로 하여금 이 집이 가치가 있는 집이구나 그렇게 느끼게끔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공개해서 자신의 집의 가치를 더 높아 보이게끔 그렇게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것이고 그러면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이든지 여러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끝나고 이제 마니또에 처음 입문을 했지만 어떻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입문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 이제 막 교육장을 떠나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아주 병아리들입니다. 앞으로 늙은 병아리. 늙은 병아리. 그래서 앞으로 많이 저희들 과정을 거쳐가신 많은 선배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따르고 그래서 마니또가 전체적으로 우리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서 앞으로 우리 자체가 회원들도 많이 증가시키고 우리 자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마니또 미션 때문에 토요일날 인천 가시죠? 물건 조사하러. 거기 다 모인다며. 저는 사실 아직 실력이 없기 때문에 팀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거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같이 우리 회원들의 장점이 텃세가 없어요. 하고 우리끼리 이제 신입 왔네. 그냥 그래 이게 없고 그냥 다 하나로 우리는 이렇게 묶여져 그런 것 있거든. 같아요. 그죠.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잘라버려. 진짜로. 그리고 그렇게 불협화음이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인드에 들어올 수도 없고 가면은 그게 또 우리 협회에서 배운 경매 부자 마인드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롱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특이한 모임에
서로 막 협업하고 땡기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많이 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영광입니다. 네네. 자, 오늘 43기 그 얼굴 보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카메라 읽어봐야 되겠네? 네. 했는데요. 방송하면서 이렇게 유쾌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방송 즐거웠습니다. 우리 승진은 어땠어?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다 공감이 가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공감이 됐던 부분은 경매를 만나고서 한 가정이 전체가 변한다는 거가, 저는 이제 저희 아빠 때문에 경매를 시작했지만 그 뒤로 아빠와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경매라는 주제가 생겨서 아빠랑 둘이 얘기하다가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은 또 엄마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판 관심 없다가 괜히 껴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경매 이야기를 셋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제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하고 엄마가 경매에 대해서 이해하고 좋아하고 관심 갖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빠도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지네들끼리만 통하는 얘기네. 맞아요. 부녀간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꼽사리 낄 수 있는 거야. 소유자가 됐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이번에 어떻게 대출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다 물어보고 자사하면 되니? 뭔 얘기하면 내 얘기야 이러면서 스피커폰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결국은 경매가 가와 반사성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네요. 진짜 대화가 엄청 많이 되고 화합이 되는 게 분명히 그쵸? 있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도 그 임대차 넣을 때 계약서도 쓰러 갈 때 아이고 내 집이구나. 내 집이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딸을 잘 뒀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것도 엄마 입장에서도 또 든든하지. 든든하죠. 그렇게 되네요. 아이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매가 최고야 하고 한마디 하면서 갈까요? 경매가 최고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